지금부터 제58차 고위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입니다. 네, 2월 국회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현재까지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과 최소한의 의무와 도리감이 없는 집권 여당은 처음 봤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당정치 복원과 신뢰 회복의 민생 국회 그리고 약속 국회를 위한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끝내 불통의 공약 파기로 집권 여당은 종박 줄서기 경쟁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 복원을 위한 기초연금 대타협도 정당 공천 폐지 정치 쇄신도 모두 안면을 몰수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더더욱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실종되고 있고 신뢰는 바닥나고 있습니다.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드리겠다는 기초연금 지급 약속 지켜야 합니다. 거짓말로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한다고 해서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것도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 대표께서 요구했듯이 박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 대통령 공약에 민주당이 양보로 합의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도대체 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약속만이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권력이 아닌 국민과 민생을 봐야 할 것입니다. 민생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남윤인순 이하경 의원의 특검 요구 4일째 청와대 앞 노숙 단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앞에서 국회의원이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다든 대통령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너무합니다. 대통령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특검 임명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하라는 두 의원의 주장이 곧 민주당의 주장이고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한다고 결코 검찰 수사로만 끝날 성질의 일은 아니라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또한 당선이 바뀌더라도 민주당은 결코 진실규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께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국가기관 증거조작 사건도 반드시 특검이 도입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선양 현지에서 조사를 하였지만 당국은 철저한 비협조로 그리고 해당 영사는 답변을 거부하고 또한 약속된 문서대장 열람조차 거부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부 보수 세력의 엉뚱한 휴민트 타령과 어긋난 애국심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고 법원의 재판 증거를 조작하는 것은 애국심 문제도 아니고 휴민트 손실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고 헌정 파괴 범죄이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가장 존엄한 애국적 행동인 것입니다.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인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국민이 진정한 애국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고, 그것은 바로 국가기관 증거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검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여 보수 세력의 딴지 걸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밥 한 끼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어른들의 여론 조작과 거짓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도대체 친환경 무상급식이 임용 미발령 사태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신규 임용 미발령 사태의 근본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부족한 교육 예산 지원이 첫째이고, 둘째는 명예퇴직 규모를 예측하지 못한 교육청의 착오 행정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이 책임을 M1 친환경 무상급식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의 지지는 분명한 것이고 논란은 끝난 것입니다. 생뚱맞은 억지 주장으로 아이들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정쟁의 논란거리로 만드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반교육적 행태이고 야만적이고 야비한 행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일부 보수 진영의 인사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교육감 선거 준비는 엉뚱한 책임 전가나 딴지 걸기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 그리고 정의로운 시민으로 키워내는 정책과 비전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들의 먹거리에 흙탕물을 튀기겠다라고 하는 못된 심보, 못된 짓을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합니다. 장병환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인하 대책에 이은 민주당의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 제3탄으로 교복값 인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교복 가격 조사 결과 동복 기준으로 교복의 제조 원가는 최대 8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해 이 소비자 가격은 약 25만 원입니다. 이렇게 원가에 비해 교복값이 턱없이 비싼 이유는 교복을 메이저 4개 업체가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의 과점 현상이 심각하고, 또 그리고 재고 부담을 대리점들이 떠안는 그 유통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교복값을 30% 이상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시도 교육청을 통한 학교 주관 구매 가격 공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공동 구매 방식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그 학교 경우에 25만 원인 개별 구매보다 약 6만 원 저렴한 19만 원 수준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 구매 방식보다 업체의 재고 부담과 학부모의 가격 협상 등이 재고 측면에서 훨씬 더 진일보한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구매 가격 공시제를 통해서 학교 간의 경쟁을 더욱 높일 경우 현재보다 30% 정도 인하된 17만 원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복 깨끗하게 입고 물려주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지역별 교복은행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복은행은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 이효경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통해 성남 지역에서 도입되어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저소득계층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10만 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약 2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방안이 더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 떼쓰기와 검찰 개혁에 대한 모르쇠 행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200만 원이라도 주고 싶다며 예산 탓을 하면서 20만 원을 못 주게 되면 이것은 야당 발목 잡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20만 원은 현행법을 원포인트만 개정해도 줄 수가 있고 예산 또한 이미 확보되어 있는데도 국민을 바보라 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 핑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 정책을 믿고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판단을 묻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회기 공개 토론에 대한 답변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 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을 뒤집듯이 불과 2달도 되기 전에 도입하기로 여야가 합의하여 서명을 하는 장면을 공개했었는데 이런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 여당에 어떻게 신뢰와 개혁 그리고 약속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집권 2차입니다. 앞으로라도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 발전을 희망하는 야당에 대한 제시를 묵살하지 말고 정책 파트너로서 협력과 약속 이행을 해주길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474 목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747의 변종에 불과합니다. 대선 공약은 줄줄이 폐기하거나 후퇴시킨 채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계획을 포장지만 바꿔 발표하여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는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다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낙수 효과를 바라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와 정반대되는 전형적인 개발 경제시대의 정책입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경제민주화의 후퇴가 아닌 사실상 포기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수와 수출 균형 발전 방향으로 전환을 하겠다면서도 내수 활성화의 핵심인 국민들의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가계부채 1천조 원 시대에 이자 부담만 수천억 원인 서민들의 소득 증대 대책 없는 경제 활성화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지키지 못할 약속을 더하여 국민과 국가 경제의 시름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대선 공약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2월 임시회 사전 합의된 마지막 본회의 날입니다. 그동안 여야 협상의 당사자인 원내수석으로서 또 언론 출연도 자제하고 여권을 장악하는 언사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보고서는 한 말씀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창조 경제도 제발 성공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야당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역대 어떤 제1야당이 대통령 집권 1년차에 대통령과 집권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금처럼 협조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많은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도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겠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기초공제제 폐지 공약도 야당 협조하겠다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공약을 대신 지켜주겠다고 나설 정도인데 더 이상 어떤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지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공약 사기와 공약 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아예 기대도 않지만 야당이 공약 실천과 약속 이행을 도와주겠다는데도 오히려 거깃장 치고 발목 잡게 하고 매도하는 것은 정치 도의가 아닙니다.
문제는 신뢰입니다. 최밀성으로 부르짖던 대화합과 대탕평은 분열 정책과 편파 인사로 완전히 변절됐습니다. 대통령 측근 중 직결을 위한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 도입 공약도 합의 처리를 약속하고는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지만 신뢰를 그토록 강조해온 분이 대통령 자리에 앉는 순간 대신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지난 1년간 보여준 무능과 배반의 통치를 분갈하기 위한 재탕, 삼탕의 정책을 누비고 끼워서 짜집기식 희망을 던져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좌진들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입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떻게든 야당 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계획을 협조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기재부 모두 후속 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얼마나 졸속하게 준비된 것인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후속 입법 조치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연말 정기국회 때 몰아서 제출해내고는 국회가 통과 안 시켜준다고 대통령이 대국민 당화로 여당을 혼내고 야당을 겁박하고 탓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되풀이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월 30일 법제처가 고시한 2014년 정부 입법계획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궁율지책으로 언론의 패스트트랙, 신속 심사 제도를 통한 연내 처리 치사를 흘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국민경시 국회 무시 행태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5선의 의원을 지내면서도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인 입법 활동을 성실하게 하지 못했음을 이해하지만 법은 만들어지는 절차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법이 한개 조항, 부치가 별표 하나에도 수많은 국민과 기업의 밥그릇,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것이 국회의원이고 따라서 국회는 이익 갈등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입법은 공론화 과정, 공감 내용상과 광범위한 동의관이 조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밀어붙인다고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수기 노술을 하라고 법박하지 말고 국민과 야당의 이해와 동의를 얻기 위해 적극 나서주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성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능과 배신, 배반의 통치는 1년으로 족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라고 이름 붙여진 나라에서 우리나라 국정원만큼 통제가 안 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누가 국정원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국회 정보위가 통제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내용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국정원이 통제받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 감히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변자 노릇, 비호자 노릇 그만하기 바랍니다. 과도한 보안 요구, 국정원장이 감독기관인 정보위원을 고발해야 한다. 이런 과도한 요구를 하고 그것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 연말에 합의한 전임 상임위제도 또 정보위의 지원 역량 강화 방안을 지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무책임한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 막대한 예산을 쓰고 또 정권 보위기관으로서 권력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활동을 한 국정원에 대해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될 때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과거 독재정권 시대의 생각에 머물러서 국정원을 비호하는 것을 그만두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내일까지 국정원 개혁기가 시한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형 교문위 간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끝난 지 넉 달이 지났는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교문위는 아직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 못하는 하행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이 아들 언어장애 등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지만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본 결과 두 건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위증이다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미래한국이라는 보수 잡지에 축사를 썼는데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석좌 교수 시절에 이번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교과서를 부교재로 채택해놓고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을 한 두 건에 대해서 위증 고발 문제는 사실은 국회를 상대로 야당만이 아니라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당연히 동의해야 마땅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한 이후에도 2,000건이 훨씬 넘는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한 페이지당 5건 이상의 오류가 발견될 정도로 검정이 부실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나 아니면 최소한 감사원 감사하자는 요구조차도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부가 교과서 검증 및 채택과 관련된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던 역사교과서 관련 70건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외면하고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해서 학교 정화구역을 무력화시키고 그 안에 호텔을 짓게 하자는 법을 해달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부가, 그런 새누리당이, 그런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 나라도 국정교과서인 나라가 없고 북한, 몽골, 베트남 이런 정도가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이유를 다음을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 자료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이 1974년 국정교과서입니다. 이전에는 거민정 세대였는데 유신 이후에 74년에 여기 문교부라고 적혀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국정교과서로 전환을 해서 아마 이 표지는 좀 직접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의 259쪽을 보시면 판넬을 좀 제목이 5월혁명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해서 사회는 혼란과 불안에 빠졌고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북한 공산 집단이 야심을 품을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때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뜻있는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5.16 혁명이었다. 이런 국정교과서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다시 국정교과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에 대한 고발 그리고 오로지 교학사 맞춤형 교육부로서의 역할을 한 교육부에 대한 징계와 최소한 감사원 감사 요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새누리당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이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더 이상 저버리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인 김성주 원내부대표의 발언입니다. 예, 김성주입니다. 새누리당의 정쟁 유발 태도를 고발합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불효막심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뭐 한 사람이 성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안 주려고, 조금만 주려고 온갖 머리를 쓰는 새누리당이 효자 정당입니까? 어떻게든 더 많은 어르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민주당이 효자 정당입니까? 7월 기초연금 지급 가능합니다. 단 온갖 모순투성이 손해를 주는 정부가 내민 기초연금법이 아니라 현재 어르신들에게 연금을 드리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개정도 한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분의 5로 되어 있는 지급 금액을 100분의 10으로 바꾸면 됩니다. 즉 5를 10으로 바꾸면 가능합니다. 이미 민주당의 김용희 의원이 개정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도 없고 예산 추가도 필요 없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완하면 됩니다. 새로운 지급 시스템을 돈을 들여서 개발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행 지급하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 민주당의 합리적인 기초노령연금법 개정 제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즉각 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신들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면죄부를 주려는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에게 거꾸로 손해를 주는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민주당 보고 받으라고 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힘든 노후를 지켜줄 기초연금 공약 파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지켜줄 기초공천 폐지 공약 파기,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 생활을 지켜줄 기초생활보장법 개혁을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 생활의 기초를 흔들어대서 결국은 그 대가로 기초가 취약한 정권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